자, some people argue.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야. 어떤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대절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there is a single, logically consistent concept. 자, single concept, consistent concept. 이건데, 선생님 갑자기 부사는 뭐예요? 자, 형용사, 1번 형용사, 1번 형용사, 그 다음에 2번 형용사. 근데 얘가 꾸몄을 따름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컨셉을 설명할 거야. 자, 얘는 뭐라고 알려진 개념이냐면 읽기로서 알려진 개념인데 단 하나의 개념이 있고 논리적으로 계속 일관성을 띠고 있는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that can be. 근데 이러한 그 개념은 that can be neatly set apart from everything else. 어떤 거? every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that 생략될 거고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두 동사에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요. 여기에 목적어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들이 책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부터 BPP, 분리하다가 아니라 분리되는, 깔끔하게 분리되는 그러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개념이 읽기라고 알려져 있대요. 독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자,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그러면 읽기가 진짜 부사, 대지시 형용사, 심플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를 부사가 꾸몄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또 다른 형용사를 꾸몄고, 그래서 really that simple이죠. really simple인데 또 대시 꾸며줄 따르면 진짜 그렇게 심플해? reading이 그렇게는 심플해?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말은 뭐야? 읽기 리딩은 딱 하나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어떤 거야? 책 갖고 하는 행동과 구분이 된대. 근데 읽기는 책 갖고 하는 행동 아니야? 근데 그거랑 딱 구분되는 특별한 활동이 읽기래. 그러니까는 이런 거지. 책 갖고 하는 활동을 냄새 맡기, 뭐 책장 넘기기, 책 표지 보기 이거랑 다르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랑 다르다. 그래서 근데 진짜 그렇게 단순하냐? 그래서 the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reading까지가 이게 동사니까 way가 주어져. 그래서 이 way를 누가 꾸미냐면 투부정사가 꾸밉니다. 자, 읽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is보다 as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that belong together.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행동을 헐겁게 연결된 행동의 한 세트로서입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as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치사 덩어리가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를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뭐다? 아, 이거는 행동들을 연결하게 느슨하게 묶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함께 속하게 되는 행동들이야. 뭐 때문에 한 그룹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가족의 얼굴이 닮았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자, 이것은 루드위그 위터스틴이 이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뭐 없이 이 어구를 사용했냐면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ing trait. 자, have 동사의 목적어가 이거예요. 이거고 이거를 공통으로 갖지 않은 채로 뭘 공통으로 갖지 않은 채요? 하나의 자, defining 정의 내리는 데 명백한 이 뜻이 있어요. 단 하나의 명백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딱 드러나는 특징이 없는 그러한 그 없는 채로 그 어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자, 이 말인데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3번 지문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여기를 잠깐 볼래요? 그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 읽기에 대해서 자, 책은요. 읽기는 가족이야. 가족은 비슷하지. 닮았지. 그래서 한데 묶여. 자, 그런 식으로 행동을 그냥 책 갖고 하는 행동이잖아. 읽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책장도 넘기고 책 갖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 행동인데 이 행동이 연결이 그냥 느슨하게 묶여 있는 거로서 책 읽기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행동들이
어떻게 하는데 묶여요? 그냥 책이라는 걸 갖고 하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마치 뭐처럼? 가족이 닮았다고 해서 코가 다 똑같이 생겼어? 아니잖아. 그런 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역부를 뭐라 했냐면, 자,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명백한 특징이 없어. 가족이지만 공통점이 있긴 하지. 비슷하지. 근데 코가 똑같이 생겼어? 라고 하는 그런 특징. 단 하나의 그런 특징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서라고 하는 거, 읽기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어구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읽기는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느슨느슨하게 연결된 행동의 묶음이다. 책을 갖고 하는 행동들의 묶음이다. 그러니까 가족들 닮았지? 마찬가지야. 책 가지고 하는 거? 마찬가지. 가족이 닮았으니까 한 대로 묶는 것처럼 책을 갖고 하는 행동이니까 읽기도 그냥 묶여버린다는 거야. 그 행동에. 그렇지만 그 책을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다 똑같냐 이거야. 특징이 단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없지 않냐 이거야. 즉 얼굴이 다 닮았지만 코가 다 똑같진 않잖아. 모두 코 모양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읽기도 그래. 책을 갖고 하는 행동의 느슨한 묶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태는 다 달라도 읽기 가족으로 그냥 치부를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냥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 같은 행동의 묶음이라고 우리가 본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efforts to distinguish A from B죠. 읽기를 읽기가 아닌 거랑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are destined to. 자, destin은 뭔 말?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이 되어지다. 그래서 be destined to 동사 하면 동사할 운명이다. 실패로 돌아갈 운명이다. 그러니까 실패할 거다. 읽기랑 읽기가 아닌 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은 구분을 못할 거라는 거야. 구분이 안 돼. 왜? There is no agreement on 이것에 대한 동의가 없어. 뭐에 대한 동의? 무엇이 읽기를 애초에 읽기에 대해서 무엇이 자격을 주는가에 대해서 읽기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읽기야. 이건 읽기가 아니야. 이렇게 딱 자르려고 하는 시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읽기가 뭐냐? 애초에 그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뭐 책 갖고 냄새 맡는 거는 읽기야? 아니야. 왜 아니야? 책 갖고 냄새 맡으면서 글씨 볼 수도 있잖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읽기와 비읽기를 구분하려는 노력 자체가 안 될 거다. 그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례가 밝혀지게 될 거다. 자, 우리가 뭐 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어디에 경계가 놓여 있느냐. 읽기와 읽기가 아닌 거 사이에. 어디에 경계가 놓여 있느냐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more edge cases는 edge는 모서리를 말하거든. 그래서 edge case라고 하면 특이한 사례, 톡 튀어나오는 사례를 말하는 거니까 더 많은 특이한 사례가 밝혀질 거다. To stretch the term's flexible boundaries. 이 용어, 읽기라고 하는 용어의 유연한 경계를 쫙, 야, 여기까지가,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점점 늘려. 경계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특이한 사례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읽기와 비읽기의 경계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읽기인가? 아닌가? 하는 애매한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만화책 보는 거 이거 읽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독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막 읽기 독서요? 스마트폰 뉴스 보기 독서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건 읽기일까요? 아닐까? 이런 경계가 점점 더 스트레치는 이렇게 너무 희미해진다 이 뜻인 거야. 쫙 펼치다 보면 쫙 늘어나면 나중에 찢어지겠죠. 그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내려가서 따라서 it is worth ing죠. it is worth ing 하는 게 가치가 있다. 즉, 뭐 하려는 시도는 해볼 만하다. 자, attempt to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attempt를 꾸미는 거야. 뭐 하려는 시도? attempt to collect together.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읽기를 어디로? collect A into B야. collect A into B. A를 B로 모아 넣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읽기의 예외적인 형태들,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문에는 없지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만화책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모아 넣으려는 시도. 그런 시도는 해볼 만하다. 얘기는 해볼 만하지 않냐. 그 뜻이고. 자, one.
여기서 이 why는 앞에 있는 토론의 장을 말하는 거야. 어떤 토론의 장? 포럼이 토론의 장이에요. Highlighting the challenges. 어려움, 이런 읽기, 비읽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려워. 이런 난제들을 하이라이트,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장. 그러면 이런 난제는 누구에 의해서 직면하게 되는 난제들이야? 당연히 그래서 PP가 나와야 되죠. Faced by anyone. 누구에 의해서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Wishing to establish the 경계를 만들기를 소원해. 경계는 어디에서 읽기가 시작되고 어디에서 읽기가 끝나는지 이 경계를 만들기를 소원하는 누구에 의해서든 그걸 하려고 했더니 직면되게 되는 난제들이 있어. 이런 난제들을 한번 드러내보자, 밝혀내보자 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런 예외적인 형태를 싹 모아보는 시도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어디 쪽을 향해서 옮겨간다? An understanding of reading as a spectrum.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That is expansive. 자, 이러한 스펙트럼은 광범위해. 뭐 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해. Enough to accommodate는 다 수용하는 거죠. The distinct reading activity. 각자 하나하나 별개의 읽기 활동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그러한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5번을 잠깐 보자면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각자 이렇게 톡톡 튀는 읽기의 형태들을 다 한데 모아. 그럼 어디서부터 읽기고 어디까지가 읽기야? 이런 건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읽기 토론회를 열어. 그래서 뭐 SNS 보기, 게임 자막 읽기 이거 다 읽기일까? 이걸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러한 시도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읽기를 스펙트럼이 뭐야? 빛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빛이 짝짝짝짝 뿜어져 나가게끔 해주는 게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그래서 광범위하게 조명을 하는 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속적으로 연속선상으로 펼쳐놓고 보자는 거야. 쫙 펼쳐놓고 보자. 그게 스펙트럼이야. 즉 읽기는 딱 한 가지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가 짝짝짝짝짝 스펙트럼처럼 빨간 옷을 파는 바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위가 넓게 펼쳐진 행위가 읽기다. 그래서 뒤에서 뭐 돼? 이런 각자 따로따로의 별개의 행동, 핸드폰 자막 읽기라든가 이런 별도의 읽기 활동들을 다 수용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그런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한번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시도는 나아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색깔은 빨강, 주황, 노랑으로 나뉘어. 근데 걔네가 결국 하나로 이어진 무지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읽기도 그런 연속선상에 놓이는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초간단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읽기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책 읽기, 자막 읽기, 온라인 주로 읽기, 만화책 보기 이런 거 다 다른 형태의 읽기이다. 즉 읽기는 일종의 스펙트럼 같은 거다. 하나의 빛, 읽는 행위라고 하는 빛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나온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즉 형태는 닮았지만 똑같지 않은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을 갖고 하는 행위라는 거는 닮았지만 얼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책을 갖고 하는 행위는 다 다르다. 그러니 읽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 하면 할수록 경계 구분이 애매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 읽기가 이렇게나 다양해요. 요거를 인정하는 게 더 나은 접근법이다. 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내려가서 자, 34번은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버의 법칙은 뭐에 관련된 것이냐면 주어, 동사, 그래서 S 붙었습니다.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자, stimulus가 stimulus. LUS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단수고요. I로 끝나는 게 복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timuli. 그래서 to stimuli 선생님 S 안 붙었네요가 아니고요. lie로 끝나는 것 자체가 복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자극 사이에 이게 다르네. 1번 자극과 2번 자극이 다르네. 이거를 알아보는 거. 그거에 관련된 게 베버의 법칙이래요. 무슨 말이냐? 베버의 법칙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not be able to detect 1mm의 차이는 감지를 못할 거다. 언제? 우리가 466mm와 467mm의 길이 이거를 보잖아? 그러면 이거 1mm 차이를 우리는 감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어떤 때는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냐면 우리가
2mm의 길이와 3mm의 길이를 보면 감지할 거다. 그치?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자극 사이의 차이를 감지하는 것이 바로 베버의 법칙이다. 똑같은 1mm의 차이인데 엄청 긴 거에서 1mm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짧은 거에 1mm는 감지가 되지 않냐. 즉, 이 원칙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바로 대절인데요. 우리가 초 한 개는 감지할 수 있다. 언제? 이 초가 불 붙었을 때. 어디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초에 불을 켜지 않았더라면 otherwise, 어두운 방에서 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 아, 초에 불 켰네. 이건 알겠죠. 근데 초에 불 켜봐야 밝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초가 어떤 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 in which 그 방에서 100개의 초가 이미 타고 있는 거야. 타는 거 스스로 타는 거니까, 아, 버닝이야.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notice A from B야. A와 B를 구분하고 알아보는 거야. 이 한 개의 초가, 자, 이 불빛이, 이 초로부터 나오는 불빛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notice the light from the candle. 어떤 불빛이냐면, 그 한 개, 100개 중에 한 개의 초, 이 초로부터 나오는 불빛이 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그지? 깜깜한 방에, 깜깜한데 초 하나 이렇게 켜져 있는 것과, 100개 불 켜져 있는데 하나 켜져 이거 얘는 딱 얘인지 알아보겠지만 얘가 얘인지를 어떻게 알아봐? 이것이 뭐야 이거? 켜져잡기도 아니고 그거야. 그래서 같은 자극이지만 이럴 때와 저럴 때 조건이 다르면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이거를 JND라고 한대요. 그래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이거는 어떨 때 달라지냐면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 신호가 얼마나 세냐. 그런 함수값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런 함수값으로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되게 큰 소리일 때는 더 커집니다. then 어떨 때보다 greater than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대해서보다 엄청 큰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두 개를 들려주고 둘 중에 차이를 뭐야? 이거보다 엄청 큰 소리 두 개를 들려주고 차이가 뭐 이거 알아차리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내가 예를 되게 많이 들어놓긴 했는데 이거야. 짜장면 한 그릇에서 면 한 가닥 빠지면 알아보기 어렵지. 근데 새우깡 작은 거 한 봉지는 새우깡 몇 개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빠가 훔쳐 먹었어. 그럼 오빠 죽이러 가야지. 바로 알아보지. 이런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밤하늘에 어둑어둑한 밤하늘에 별이 한두 개밖에 없어. 별이 많이 없는 날은 별을 딱 알아보지만 오늘은 막 별이 휘황찬란하게 많은 날은 그 별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미 시끄러우면 이미 자극의 세기 같은 경우 이거야. 그래서 자극의 차이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그래서 이게 훨씬 작은 소리에 대한 것보다 훨씬 그 자극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훨씬 이 자극의 세기는 커집니다.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무 많이 시끄러워. 이미 너무너무 많이 시끄러우면 그 자극의 세기를 알아차리긴 어려울지도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자, 어떤 소리가 약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다의 텔이야. 텔이 알다 구분하다야. 어떤 걸 구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소리가 되게 조용하면 소리가 조금만 훨씬 더 커지면 조금만 커지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그러면 조용할 때는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조금만 더 커도 얘가 더 크네요를 바로 알아차려. 그런데 it has to be much louder. 그런데 이게 자, 소리가 되게 클 때는 to tell that 이 소리가 훨씬 크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소리가 훨씬 커야 돼. 그게 그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강도의 차이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조금만 커져도 알아차린다를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서 이미 시끄러우면 조금 더 시끄러워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소리는 그 소리가 엄청 더 세져야지만 사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아주 조용할 때는 자극의 세기가 조금만 커져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소리가 이 7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아주 약할 때는 조금만 더 커져도 이게 더 시끄럽네. 이걸 바로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거지. 그래서 8번 어떤 소리가 커. 이럴 때는 어때요? 이미 소리가 커. 그때는
이 소리가 심지어 훨씬 더 크다고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그 소리가 훨씬 더 시끄러워야 돼. 근데 작을 땐 아니라는 거죠. 즉, 따라서 베버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It is harder. 뭐 하기가 더 어렵다? 자, 두 개의 샘플들 중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떨 때다? 자극이 크거나 강할 때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까 그래서 소리가 크거나 밤하늘에 별이 많거나 이미 촛불을 100개씩 커졌거나 이때는 차이를 알아내기 어렵지만 자극의 세기가 작거나 조용할 때는 훨씬 그 차이를 알아내기가 쉽다. 그게 바로 베버의 법칙이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사람은 어떤 차이를 절대적인 수치로 1mm의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별 하나 크게 느껴. 근데 밝은 곳에서는 불빛을 못 느껴. 마찬가지로 조용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 큰 소리를 쉽게 구분하지만 이미 시끄러운 곳에서는 엄청 큰 소리였지만 구분을 할 수 있다. 즉, 아주 강하거나 센 자극 속에서는 그 1mm의 차이, 자극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요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해석